중국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는 리우 웨이라는 남성, 그는 한국을 그저 중국의 뒤를 따르는 나라로만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한국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들이 과연 얼마나 뒤처졌는지 직접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리우 웨이입니다. 리우는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국인 중국의 발전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리우는 여러 경제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한국과 협력할 기회가 많았지만 항상 한국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발전을 뒤쫓아가며 서구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의존적인 국가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확고했습니다. 리우의 형은 과거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형은 한국의 발전 가능성과 그들의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며 종종 리우에게도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리우는 형과의 이런 대화가 불편했습니다. 형이 성공에 대한 질투와 더불어 형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이죠. 이러한 복잡한 가족 관계는 리우가 한국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시각을 고수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리우는 중국 내에서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비록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해야 했고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리우는 한국은 결국 중국의 발전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그는 한국 사회가 과연 중국에 비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그것이 실제로 부풀려진 이미지가 아닌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리우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상과 달리 깔끔하고 조직적인 도시, 발전된 기술 인프라, 그리고 질서 정연한 사회 구조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점점 커지면서 리우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적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한국인 동료들과의 대화는 리우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국의 경제적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이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리우는 이를 듣고 한국을 비판하려 했지만 그가 내세운 비판적인 주장에 대해 한국인 동료들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동료는 한국이 어떻게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도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리우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국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외적인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리우는 그저 이 상황을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한국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다양한 회사를 방문하고 한국의 산업과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했던 뒤처진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리우는 우연히 만나게 된 한 젊은 한국 창업가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리우가 중국에서 접해온 창업 문화와는 전혀 다른 매우 독창적인 사고와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작은 기술 회사는 한국 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고 청년은 스스로의 능력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일궈낸 독립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리우는 이 창업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사회에서 창업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었고 이로 인해 리우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우는 그 창업가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고정관념이 점차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만난 청년은 단순히 중국의 성장 모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고와 체계 속에서 한국 고유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독립적으로 성공을 이뤄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창의적이고 자립적인 문화가 크게 작용했음을 리우는 깨달았습니다. 리우는 이제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발전은 단순히 외부에서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내부적으로 매우 정교한 시스템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힘들었던 리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발전된 모습과 중국의 성장 모델을 비교하면서 그는 각국의 장단점이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단순히 서구를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독자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리우는 이제 한국을 경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며 보다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그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다양한 문화와 시스템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우는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성취가 그저 외부에서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독자적인 시스템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리우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이 잘못되었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을 경쟁자로만 보지 않고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리우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업무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과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진실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다른 나라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한 나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른 국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편견이 아닌 진실을 봐야 하며, 이를 위해 직접적인 경험과 탐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와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